우린 서류를 따로 내면 따로 계산되는 줄 알았죠. 그 한마디에 얼마나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강원 춘천시 박모 어르신은 보험을 해약하면서 받은 1,500만 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손주 결혼식 축의금과 병원비로 다 썼지만 제도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인정액에 반영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돈 내 통장에 있던 건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하시던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한 줄, 금액 몇만 원 차이로 삶이 바뀌는 장면,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미리 알려줬더라면 여러분이 그 후회를 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기초연금 탈락을 부르는 9가지 위험한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잠깐만 돈을 움직였을 뿐인데 그게 결정적인 실수가 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계좌를 오고 간 건 사연이야 아무리 선해도 제도 앞에서는 모두 재산 이동으로 기록됩니다. 경남 진주시 이모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아들이 집을 계약하느라 자기 통장에 있던 2천만 원을 잠깐 부모님 통장에 넣었다가 계약 끝나자마자 다시 빼갔습니다. 그게 불과 3일이었는데 조사 시점에 금융 내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5년 내 재산 변동 항목으로 잡혀 탈락 사유가 됐죠. 아니, 그게 내 돈도 아닌데 하셨지만 규정은 냉정했습니다. 또 하나, 보험 해약금입니다. 강원 원주시 김모 어르신은 20년 넘게 넣은 보험을 해약해 1,8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돈은 손주 유학비로 송금하셨지만 제도는 받은 시점의 금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5년 동안 그 금액은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미폐업도 큰 함정입니다. 전북 군산시 최모 어르신은 가게 문을 닫은 지 7년이 지났지만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게 사업자 유지로 잡혀서 해당 업종 평균 소득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됐습니다. 폐업 신고 한 번이면 해결될 일이었죠. 차량도 문제입니다. 서울 양천구 한 어르신은 15년 된 승용차 말고도 오래된 트럭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행도 안 하고 고철값밖에 안 돼요 하셨지만 시세가 350만 원으로 잡혀서 재산 환산액에 반영됐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 명의 적금이 부모님 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년 내 부동산 저가 증여를 한 경우까지 모두 탈락 사유가 됩니다. 하나하나는 사정이 있지만 제도는 사정이 아니라 기록과 금액만 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며 늘 느낍니다.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리 구조를 손봐야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급 자격을 지켜낸 5가지 준비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리 다듬어 놓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단 한 번의 실수가 5년 동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준비를 서두를수록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먼저 가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상담했던 김모 부부는 부부 합산 기준을 모르고 남편 명의의 소규모 월세 수입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결과 월 소득이 10만 원만 초과해 탈락 통보를 받았죠. 기준을 알았다면 계약 재조정을 통해 수급권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둘째, 5년 전부터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기도 수월시의 장모 어르신은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쓰고 남은 돈은 장기예금 대신 생활비 통장으로 나눠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자 재산 변동 기록이 깨끗해져 심사에서 걸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셋째, 차량은 일대만 시세관리 필수입니다. 이 외에도 자녀 명의 적금이 부모님 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년 내 부동산 저가 증여를 한 경우까지 모두 탈락 사유가 됩니다. 하나하나는 사정이 있지만 제도는 사정이 아니라 기록과 금액만 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며 늘 느낍니다.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리 구조를 손봐야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급 자격을 지켜낸 5가지 준비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리 다듬어 놓는 겁니다. 충북 청주시 박모 어르신은 오래된 트럭을 폐차하면서 재산 평가액이 400만 원 줄었고 그 덕분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차 한 대 없애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줄 몰랐죠. 넷째, 사업자는 미리 폐업하세요. 강원 속초시 최모 어르신은 작은 문구점을 접고도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두었는데 그 기록이 평균 소득으로 계산돼 발목을 잡았습니다. 폐업 신고서 한 장 제출 후 재산 평가가 5만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명의 자산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만난 김모 어르신은 자녀가 대학 다닐 때 부모님 계좌를 대신 사용한 내역이 문제됐습니다. 신청 2년 전에 미리 계좌 정리를 하고 명의 사용을 중단해 문제를 피할 수 있었죠. 이 5가지를 준비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미리 해놨으니 지금 편하게 받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65세가 되는 순간 연금이 자동처럼 들어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를 마쳤다면 신청, 서류, 상담 루틴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완벽해도 0원입니다. 다음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조건이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0원입니다. 정말 많아요. 본인 기준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누군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다가 몇 년을 날린 분들, 그 몇 년이 쌓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이모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조건이 맞았는데도 신청 안 한 채 3년을 보냈어요.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어.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3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1,080만 원이었죠. 이건 몰라서 못 받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청 루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주민센터 복지과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세요. 시간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는 4가지입니다. 1.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2. 금융자산 전수조사 동의서. 3. 누락계좌 유무 확인서. 4. 기초연금과 연계 가능한 다른 제도 신청서.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 창구에서 바로 안내해주니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빠지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탈락할 수 있으니 꼭 한 번에 완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락 방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예금과 적금을 분리해 관리하세요. 생활비 통장과 목돈 통장을 섞어 쓰면 심사관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5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을 미리 적어 가세요. 셋째, 배우자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기재하세요. 부산 해운대구 최모 어르신은 상담 예약 전날 아드님이 손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서류 제출부터 승인까지 2주도 안 걸렸습니다. 서류 한 장이라도 빠졌으면 또 몇 달 기다릴 뻔했죠. 라고 하시더군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완 제도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하다면 월 현금 흐름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4가지 제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기초연금 상담을 하면서 이걸로만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꼭 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완제도입니다. 이건 기초연금과 병행하거나 일부는 중복수급이 가능해서 매달 손에 쥐는 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박모 어르신 부부는 집 한 채를 담보로 매달 7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합치면 한 달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집은 그대로 우리 거고 생활비는 매달 들어오니 숨통이 트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연금입니다. 전북 익산시에서 밭을 가진 김모 어르신은 1200평 농지를 담보로 매달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농사일이 힘들어졌는데도 땅을 팔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었죠.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윤모 어르신은 주 3일 하루 3시간씩 공원관리 일을 하면서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사람 만나고 몸도 움직이고
돈도 버니 세 가지가 다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서울 금천구 최모 어르신은 기초연금만 받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함께 받아 한 달에 4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네 가지 제도는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계시다면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덕분에 받았어요라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그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꾼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보신 후 바로 하셔야 할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가구 기준표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둘째, 최근 5년간의 자산 변동을 메모해 두세요. 셋째, 주민센터 상담을 예약하세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안에 시작하신다면 내년부터는 매달 최소 30만 원, 부부는 60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든든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